연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고을에는 밤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거리를 오가며 백성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었지요. 최근 들어 고을 곳곳에서 양반들이 정체 모를 칼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목이 단칼에 베인 채 말이지요. 달이 뜨지 않는 어두운 밤이면 어디선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 되면 또 한 명의 양반이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되곤 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고을에 칼 쓰는 자객이 숨어 있는 게 틀림없어. 관아에서도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던데,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음은 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이야. 백성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고을은 공포에 휩싸여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자객이 바로 그들 곁에서 칼을 닦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런 흉흉한 고을 한복판 장터에는 날마다 칼을 닦으며 생계를 잇는 검쟁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문강이었지요. 서문강은 장터 구석 작은 평상에 앉아 사람들이 맡긴 낡은 칼과 농기구를 정성껏 닦고 갈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했지요. 녹슨 칼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마치 새 것처럼 빛이 났습니다. 이 칼, 언제 다 닦아주시겠습니까? 손님이 물으면 서문강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만 기다려주시면 번쩍번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문강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상민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법이 없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그를 믿고 칼을 맡겼습니다. 서문강은 정직한 사람이야. 값도 싸고 손도 야무지지. 사람들이 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칼을 닦을 뿐입니다. 배는 법은 모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서문강의 뒷모습을 자세히 본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조용하고 빠른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서문강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하였지요. 연하는 온순하고 겁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만큼 고운 얼굴을 가졌지만 늘 고개를 숙이고 남의 눈을 피해 다녔지요. 장터에 나갈 때면 연하는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고 누가 말을 걸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 여인 참 곱게 생겼는데 왜 저리 숨어 다니는 걸까? 서문강이 아내를 너무 아껴서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더군. 동네 아낙네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연하는 남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하는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이 고을에 왔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아낀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날들이 평온했습니다. 서문강은 해가 뜨면 장터로 나가 칼을 닦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연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연하가 유난히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칼을 닦을 때 나는 쇳소리였지요. 수레에서 나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연하는 온몸이 굳어지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마치 먼 옛날 어딘가에서 들었던 소리 같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지요. 여보, 괜찮소? 남편이 물으면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연하는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남편이 어두운 밤 우물가에서 핏자국 같은 붉은 물을 씻어내는 꿈이었지요. 꿈 속에서 남편의 손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지만 옆에 누워있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고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양반 조만식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목이 베인 채 발견된 것이었지요. 조만식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들이던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 집을 잃고 목숨을 잃은 백성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조만식의 뒤에는 한양의 세도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조만식이 단칼에 목이 베인 채 죽었다는 소식에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조만식이 죽었다던데 정말인가? 그것도 목이 단칼에 베었다지 않은가. 범인이 칼을 쓸 줄 아는 자임이 분명해. 이 고을에 칼 쓰는 놈이 숨어 있다니 무섭지 않은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떤 이들의 눈에는 묘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악인이 응징을 받았다는 안도감이었지요. 서문강은 그날도 평상에 앉아 묵묵히 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어제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조만식의 죽음 이후 관아에서는 고을의 모든 검쟁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칼을 다루는 자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서문강도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포졸들 앞에 선 서문강은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서문강이옵니다. 칼을 닦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칼을 휘두를 줄도 아느냐? 서문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칼을 닦을 줄만 압니다. 휘두르는 법은 모릅니다. 포졸 중 한 명이 서문강의 손을 잡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떴지요. 이 손. 칼을 너무 잘 잡아본 손입니다. 서문강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오랜 세월 칼을 쥐어 생긴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칼을 닦기만 한 손이 아니었지요. 이 자를 더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졸이 관리에게 말했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터에서 칼을 닦는 자가 손에 굳은 살이 박힌 게 이상할 것 없지 않은가.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내주게. 서문강은 그렇게 풀려났지만 포졸의 의심 어린 눈빛은 그의 등을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서문강이 집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문강은 마루에 앉아 낮에 가져온 칼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다가오는 누군가의 기척이었지요. 서문강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누구시오? 서문강이 낮게 물었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러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요. 연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내들은 서문강을 보자 한쪽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숨어 사십니까? 대감. 연하는 그 말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상민인 남편을 대감이라 부르는 저 사내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서문강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내들을 제지했습니다. 돌아가시오. 나는 이미 그 길을 떠난 사람이오. 하지만 사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차들이 이 고을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서문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떠난 후 집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하는 두려움에 떨며 부엌 구석에 숨어 있었고 서문강은 마루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쥐, 식, 바람을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달빛 아래 마당에서 서문강이 칼을 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했고 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지요. 씩, 씩, 휘.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서문강의 몸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허공을 베어냈습니다. 그것은 칼을 닿기만 하는 검쟁이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사람을 베어본 자의 솜씨였지요. 연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온순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차가운 살기를 내뿜는 검객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남편과 마주 앉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문강은 아내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지요. 어젯밤, 봉개로군. 서문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문강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께 숨긴 것이 있소. 나는 본디 칼을 만드는 자가 아니었소.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서방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서문강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과거 왕실 직속 비밀 검객단에 속해 있었소. 왕명을 받들어 역적과 간신들을 처단하는 임무를 맡았지요.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님은 사람을 베어온 자라는 말씀입니까? 서문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은 먼 과거의 일이오. 나는 그 길을 떠났고 이제는 그저 칼을 닦으며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오. 하지만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그날 이후 연하는 남편을 대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남편의 손을 보게 되었고 그 손이 수많은 목숨을 베어왔다는 생각에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지요. 밤에 함께 잠자리에 들 때면 옆에 누운 남편이 언제 칼을 들지 모른다는 공포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문강은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피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에어 놓았지요. 여보, 나를 두려워하시오? 어느 날 밤 서문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나는 서방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아껴주시는 다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지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방님을 볼 때마다 그 칼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베셨는지, 그 손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었는지. 서문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베어온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아야 할 악인들이었소.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사람을 베어온 손으로 아내를 어루만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가 아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닿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요. 부부 사이가 틀어진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고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고을의 부호 김진사가 목이 베인 채 발견된 것이었지요. 김진사 역시 조만식처럼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관아는 달랐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고을의 검쟁이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특히 서문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서문강, 어젯밤 어디에 있었느냐?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아내가 증인입니다. 포졸들은 연하를 불러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방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그 시간에 집에 있었을까? 혹시 자신이 잠든 사이에 나갔다 온 것은 아닐까? 관하는 증거가 부족해 서문강을 놓아주었지만 고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하는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쟁이 서문강이 범인이 틀림없다. 그자를 잡아들여야 한다. 장터에는 서문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퍼져나갔고 어느 날 밤 횃불을 든 군중이 서문강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문강, 나와라. 칼을 내놓고 자백하라. 군중의 함성이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집 안에 갇힌 서문강과 연화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군중의 함성이 점점 커져갔고 이제 곧 대문이 부서질 것만 같았지요. 그때 서문강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겠소. 서문강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배워온 자들, 조만식과 김진사, 그들은 모두 과거 한마을을 몰살시킨 사건의 가담자들이었소.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을, 몰살이라니. 15년 전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 없어졌소. 그곳 백성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지요. 서문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조만식과 김진사 같은 양반들이 저지른 비리를 알고 있었소.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렸지요.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았소. 서문강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연하. 연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마을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날 밤 내가 당신을 구해냈소. 불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를 업고 달아났지요. 연하는 서문강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집들, 비명소리, 연기 냄새, 그리고 어린 자신을 업고 달리던 검은 그림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연하는 머리를 감싸쥐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지요. 불타던 밤, 부모님이 쓰러지는 모습, 마을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자신을 업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누군가의 따뜻한 등. 그게 서방님이었습니까?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소. 나는 왕명으로 그 마을을 조사하러 갔다가 불길을 보았소. 하지만 늦었지요. 마을은 이미 불바다였고 서문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맹세했소.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연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자신을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아꼈는지, 왜 자신의 과거를 묻지 말라 했는지를 말이지요. 그래서 복수를 하신 겁니까? 처음에는 복수를 멈추려 했소. 당신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서문강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 악인들이 다시 이 고을에 모여들기 시작했소. 그들은 여전히 백성을 괴롭히며 살고 있었지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소.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을 부수라. 검쟁이를 끌어내라. 군중은 점점 흉포해져 갔고 이제 곧 집 안으로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중을 이끄는 자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서문강, 내가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차가웠습니다. 서문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판서. 그래. 내가 베어 넘긴 조만식과 김진사는 모두 내 수하였다. 이제 내 차례다, 서문강. 이판서는 15년 전 마을 몰살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마을 전체를 불태운 장본인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그는 관아와 백성들을 선동해 서문강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 집도 그때 그 마을처럼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판서의 명령에 따라 군중은 횃불을 집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대문이 불타기 시작했고 불길은 지붕으로 번져갔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질렀고 서문강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소.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저를 구해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서방님을 믿을 차례입니다. 연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서문강은 아내의 눈빛을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았소. 또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소. 그는 마루 밑에서 검은 보자기에 쌓인 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실 검객이었을 때 사용하던 칼이었지요. 칼집에서 칼을 뽑는 순간 달빛을 받은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불길이 집을 감싸고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순간 서문강은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뒤를 따르시오. 절대 손을 놓지 마시오. 서문강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불길 속에서 나타난 서문강을 본 군중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죽여라. 군중이 몰려들었지만 서문강의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베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중을 밀쳐낼 뿐이었지요. 비켜주시오. 나는 무고한 백성을 해치지 않소.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서문강과 연하는 마당 한가운데 고립되었습니다. 사방이 불과 군중으로 둘러싸여 빠져나갈 길이 없었지요. 이 판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문강, 15년 전 그 마을 사람들처럼 불 속에서 죽어라. 그것이 내 운명이다. 그의 말에 군중은 더욱 거세게 횃불을 던졌습니다. 불길이 서문강과 연하를 에워쌌습니다. 연하는 연기를 마시며 기침을 했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요. 연하, 서문강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불길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문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 전 불타는 마을에서 어린 연하를 구해낸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서문강은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불빛 속에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순한 검쟁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직속 검객 100명의 적을 단칼에 베어 넘긴 자의 눈빛이었지요. 오늘 밤 끝내겠소. 서문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아내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는 칼을 들어 군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러서시오. 나는 죄 없는 자를 베지 않소. 하지만 그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눈앞에 불덩이가 두 동강 났습니다. 내 칼을 막아서는 자는 용서치 않겠소. 군중은 그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겁 많은 검쟁이로만 여겼던 서문강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이 판서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막아라. 내게 금을 주리라.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서문강의 집을 찾아왔던 그 사내들이었지요. 대감을 도우라. 그들은 횃불을 든 군중을 밀쳐내고 불길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관아에서 급히 달려온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문강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를 잡아라. 포졸들은 이 판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판서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서문강의 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려 하시오?
서문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불태운 그 마을 사람들의 원한이 오늘 밤 풀릴 것이오. 이판서는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그때 한 포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문강 어른, 한양에서 급히 공문이 왔습니다. 15년 전 마을 몰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고 이판서와 그 일당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포졸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대전에서 옥새를 찍은 교서가 내려왔으니 왕실 직속 검객 서문강은 15년간의 잠복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으므로 그 공을 치하하노라. 군중은 술렁였습니다. 서문강이 범인이 아니라 왕명을 받들어 악인들을 처단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사실 서문강은 15년 전 왕으로부터 특별한 명을 받았었습니다. 마을 몰살 사건의 진범들을 찾아 응징하되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라는 명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검쟁이로 위장의 이 고을에서 살며 악인들이 저지른 죄의 증거를 하나씩 모아왔던 것입니다. 조만식과 김진사를 처단한 것도 모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였고 그들이 저지른 죄목은 한양의 사원부로 이미 보고된 상태였습니다. 이판서, 당신은 왕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살한 역적이오. 순순히 잡혀가시오. 이판서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나는 판서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지만 포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적에게는 벼슬도 소용없습니다. 이판서와 함께 그를 도왔던 고을의 악한 양반들도 모두 잡혀갔습니다. 15년 동안 백성을 괴롭히며 저지른 그들의 죄목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서문강 어른, 고맙습니다. 하지만 서문강은 그 환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고 쓰러져 있는 연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연하, 정신 차리시오. 연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지요. 서방님, 저희는 살았습니까? 그렇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서문강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포졸이 다가와 공손히 말했습니다. 서문강 어른,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전에서 부르십니다. 하지만 서문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그 길을 떠난 사람이요.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포졸에게 건넸습니다. 이 칼로 더는 살지 않겠소. 내 임무는 끝났소. 포졸은 당황했지만 서문강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을은 조용해졌고 불길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악인들이 모두 사라진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날, 장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하였지요. 어머니, 저기 아버지가 계세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여전히 평상에 앉아 칼을 닦고 있는 서문강이 있었습니다. 여보, 장 보러 왔소. 연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문강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아내와 아이를 맞이했지요. 이리 오너라, 우리 아들. 서문강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칼을 베는 손이 아닌 아이를 어르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지요. 남편이 칼을 든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정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서문강 역시 평온한 얼굴로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임무도 모두 끝났으니까요. 이제 그는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장터를 걷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야기를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요. 사람들은 그저 다정한 한 가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은 칼을 들고 사람은 칼을 내려놓는다고 말이지요. 진정한 용기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문강은 칼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사람이 되었고, 연하는 두려움을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